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풍동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풍동고는 이번 기말고사에서 생태계 파트만 시험을 봤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유전 부분을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약간 누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생태계 파트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우선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 문항수도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파트만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시험 대비를 했었는데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고3 모의고사 수준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 줄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아주 지역적인 내용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맨 뒷부분에서 그래도 내신 기출 문제에서 조금은 출제가 많이 됨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항수도 적고 대부분 고3 모의고사 수준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이 좀 적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위 등급 간의 간격은 굉장히 좁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100점을 맞아도 이번 기말 때는 1등급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객관식 22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우리 풍동고 같은 경우는 유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난이도를 좀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객관식 문제 위주로 문항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생태계 파트에서 그나마 이제 고3 모의고사 수능 학평에서 출제율이 높아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영구법, 그 다음에 좀 계산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흐름 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으로 계산 문제가 좀 적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앞부분에서 보통 지역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1조 시간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타 학교에서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 올해 많이 나온 것이 돌말의 계절적 변동, 개체수 변동인데 풍동고는 이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번 문항의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교과서 내에서 조금은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방형구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는 잘 출제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문항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6번 문항에서는 올해 2026학년도 수능에서 생태계 파트 중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생장곡선, 생존곡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냥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만 출제가 됐고요. 7번 문항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우리 포식, 피식 그래프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래프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내신 기출, 타 학교 내신 기출에서도 여러 번 있던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내신 대비 특강을 할 때 이제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 기출 문제집에도 두세 문제쯤 있었던 그래프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 준비 기간에 학원에서 제시한 기출 문제집을 좀 잘 풀었다면 이 그래프를 처음 보고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문제고요. 11번 문항에서 최근 고3 학평 수능에서 출제율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형구법 문제가 한 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9번의 늑대와 사슴의 개체수 변동, 그 다음에 12번의 먹이 그물, 그리고 20번에서 생태계에서 소비자 수 변동에 따른 개체수 변화 정도는 타 학교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생태계 파트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꼼꼼히 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의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